생애 첫 경기에서 팀의 우승을 안긴 이강인은 경기 최우수 선수에도 선정되며 기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타트를 알렸습니다. 리그왕의 절대적 1강 파리의 팬들은 리그나 챔스가 아닌 트로피엔 무관심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 숫자가 트로페 대 샹피옹의 중요도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 같은 팀의 특징은 패배에 강한 중압감이 부여되고 툴루즈에 밀려 준우승을 차지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으로 표현됩니다. 이변을 노리는 팀들이 반드시 이기기 위해 경기장에 들어선다면 파리의 팬들은 절대 지지 않는 경기를 원하는 결국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판 승부의 어려움을 비웃으며 전반 3분 만에 터진 이강인의 선취골이 경기의 모든 것이자 아시안컵의 참고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강인이 평생 수련하고 있는 바이시클을 경기 중 장렬한 장면이 왜 그의 오랜 팬들에게 감동적인 장면이었을까요? 토너먼트 단판 승부의 특징은 약팀의 반전이 매년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올해의 툴루즈가 1년 내내 치르는 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파리를 누르고 컵 대회를 우승하는 것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한국팀에게 열세인 국가가 아시안컵 토너먼트에서 우리를 상대할 때 가지는 당연한 마음가짐입니다. 축구는 90분이란 시간 안에 갇혀있고 강팀이 득점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반을 맞이하면 변형적인 공격 전술이 시작되곤 합니다. 초공격 중인 팀의 후방은 당연히 비어있고 역습, 한 방에 선취골을 터뜨리고 울부짖는 약팀의 하이라이트는 월드컵이나 대륙컵 역사 내내 발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 골을 기록하자마자 약팀의 골문에는 두 겹, 세 겹의 버스가 세워지고 아시아의 경우에는 침대 축구라는 재앙마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동의 침대 축구를 어떻게 파쇄할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선취골입니다. 우리가 무수히 침대 축구를 당했던 이유는 결국 공격만 하다 역습 한 방에 선취골을 뺏겼거나 득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고 있는 팀이 침대 축구를 펼칠 리가 없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우리가 그토록 많은 침대 축구를 당한 것은 그 경기들 전부에서 한국팀은 지거나 비기고 있는 상태로 후반전을 맞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축구의 재미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침대 축구를 비난하는 목소리 이전에 득점하지 못한 결정력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반 3분 만에 터진 이강인의 선취골은 대회의 난이도를 극단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툴루즈가 준비한 경기는 선수비였고 후반 반전을 노렸겠지만 실점은 의무적인 공격이란 당연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격하는 약팀은 수비만 하는 약팀보다 사실 강팀 입장에선 상대하기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후방의 공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음바페의 두 번째 골은 툴루즈 입장에서 사실상 전반전 KO 선언과 진배 없었고 이변의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한국팀의 경우 인상적인 순간들은 대부분 후반 막판에 기록되곤 했습니다. 멤버는 바뀌지만 역대 대표팀 대부분은 슬로우 스타터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발이 느려진 후반 막판에는 월드컵에서 독일, 스페인을 상대로도 압도했던 94년의 추억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팀의 컬러입니다. 아시안컵에선 월드컵과 달리 초전 박살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월드컵에서 선전했던 한국이 왜 그토록 아시안컵에선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중 하나는 낭비된 전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시안컵의 가장 이상적인 예시는 전반전 대량 득점에 성공하고 후반전 일부 주전을 벤치로 부르는 체력 안배입니다. 토너먼트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기록한 강팀들의 경우 초전 박살, 후반 체력 안배를 통해 결승에서 온전히 뛰고 있는 11명을 보유한 기억이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탈락하는 팀들은 꼭 한두 명의 주전이 부상으로 벤치에 있거나 후반 막판 일부 선수가 다리에 쥐가 나서 처절하게 투혼을 발휘하는 장면이 함께 있습니다. 1998년의 프랑스도 2002년의 브라질도 건강한 몸으로 웃으며 후반 종료 휘슬을 들었습니다. 투혼은 아름답지만 결국은 약팀이 정상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때 아픈 몸을 이끌고 집념을 발휘해야 할 때 유독 부각되곤 합니다. 적어도 아시안컵에선 한국이 브라질이자 프랑스가 되어야 합니다. 투혼이 화면에 비춰지기도 전에 강력한 화력을 통해 승부가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한국의 주축 멤버가 아픈 몸을 이끌고 부상 투혼을 발휘하는 경기가 되어선 안 되고 부상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비 또한 선취골입니다. 오늘 이강인의 전반전 스탯은 그가 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27개의 패스 중 26개가 성공했고 2개의 드리블은 모두 성공했으며 무려 4회의 파이널 서드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약팀을 상대하는 강팀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파이널 서드 패스입니다. 중앙이 아니라 가능한 골문 가까이에 존재해야 하고 이강인은 경기 내내 도전적인 패스 또한 선보이며 활약했습니다.
특히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측면을 부순 스루 패스입니다. 대표팀으로 대입하면 손흥민, 황희찬에게 무수히 뿌려져야 할 월드클래스 패스입니다. 반대로 도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간결해야 할 위치는 중앙입니다. 이강인의 원터치 패스는 빌드업 과정에서 모든 미드필더들이 참고해야 할 교과서였습니다. 메시가 왜 부상당하지 않는가란 주제의 대답 중 하나는 중앙에서 그는 수비수들에게 태클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패스 또한 황희찬, 손흥민이 좌측에서 좋아하는 유형의 플레이고 아시아 무대가 아니라 월드컵에서도 손흥이 조합의 장점이 극대화된 2대1 패스는 상대 뒷공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단판 승부 경험은 한국팀의 패스마스터가 돼야 할 이강인 입장에서 이상적인 비타민이었고 좋은 기운의 트로피를 안고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기에서 가장 탄성이 나왔던 장면은 단연 바이시클 킥이었습니다. 해당 슈팅에는 이강인의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달리 완전한 미드필더로 분류됐던 유소년, 이강인은 사실상 문전 앞에서의 기술보다 온더블 상황의 기술 연마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이시클킥에 의한 득점은 스트라이커가 주로 기록하곤 합니다. 미드필더들이 익혀야 할 스킬 연습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스트라이커의 영역은 당연히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유소년 시절부터 훈련 메뉴에 바이시클킥을 포함시키고 했습니다. 사실 당시 영상을 통한 느낌은 훈련이 아니라 그냥 꼬마아이가 재밌어서 노는 장면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꼬마는 진짜 축구에 미쳐있구나라고 생각한 최초의 기억입니다. 그는 현역 내내 몇 번 찾아오지도 않을 바이시클 찬스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연습을 즐기고 있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모든 동작을 습득해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재라는 단어에서 대부분은 재능을 연상합니다. 저는 이강인의 재능을 뛰어넘는 진짜 잠재력은 시켜서 하는 훈련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는 열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치가 유소년, 이강인을 앞에 두고 오늘은 바이시클킥을 집중해서 연습해라고 주문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몇 년이 지나 키가 훌쩍 자란 이강인은 발렌시아 성인팀에 합류했고 훈련장에서 바이시클킥을 선보였습니다. 어릴 때 수십 번을 시도해도 빗나가던 킥이 이번엔 골대를 맞추어냈습니다. 몸만 자랐지 특유의 움직임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리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다시 한번 그 동작을 재현했고 공이 이번에는 골대가 아니라 골문으로 향했습니다. 골키퍼가 막아낸 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날아오는 공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강인이 바이시클을 보여주겠어라는 생각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너무 순식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그냥 몸이 움직였다가 현실적입니다. 본인은 기억도 못할 어린 나이에 이미 해가 질 때까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연습한 슈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축구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있다는 말이 온전하게 실감난 장면이었습니다. 만약 다음 순간에 이강인의 바이시클킥이 득점으로 연결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의 환희에만 집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하나의 순간으로 이강인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감정이 들 것 같습니다. 웃고 있을 성인 이강인의 얼굴 뒤편으로 꼬마 이강인의 씩씩대던 표정이 겹쳐 보일 것입니다. 그 한 골을 위해 꼬마 이강인이 평생 바친 시간과 노력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의미 없어 보였던 땀방울이 미래 이강인에겐 영광을 안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시클킥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강인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오래전 꼬마 이강인이 그에게 선물한 소중한 유산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루하루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 우리의 모든 오늘은 내일에야 꽃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언젠가 이강인이 바이시클 득점에 성공하는 날에는 반드시 혼자 조용히 축배를 들 생각입니다. you